아무도 열지 말라고 적혀 있던 베를린 지하역의 마지막 문. 1947년 겨울, 베를린에는 아직 무너진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벽은 서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안쪽에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지요. 눈이 내린 날보다 더 조용한 날이 있었습니다. 폭격이 멈춘 뒤의 도시. 그 정막 속에서는 멀리서 떨어지는 물소리 하나도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한 남자가 폐쇄된 지하역 계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군인이었는지, 철도 직원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살아남은 사람 중 하나였는지 기록은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아있던 것은 짧은 문장 하나였습니다. 문은 아직 잠겨 있었다. 그 문이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계단 아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지상보다 훨씬 더. 손전등 불빛은 오래된 타일 벽을 스치며 흔들렸고 천장에서는 검은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그리고 또 한 방울. 남자는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공간 자체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던 걸까요? 폐쇄된 역 이름은 이제 지도에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쟁 말기, 그 역은 갑자기 봉쇄되었습니다. 출입 금지, 군 통제 구역, 기록 삭제,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가 남아있었지요. 밤이 되면 계단 아래에서 구두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 전차는 멈춘 지 오래였는데도 멀리서 쇳바퀴 긁히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 그리고 잠긴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다는 이야기. 남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텅 빈 역에서는 사람의 존재가 오히려 소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벽에 붙은 오래된 표지판을 바라봤습니다. 글자의 절반은 긁혀 있었습니다. 누가 지운 걸까요? 왜 굳이 긁어냈을까요? 손전등 빛이 흔들릴 때마다 벽 그림자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잠깐! 정말 그림자만 움직였던 걸까요?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지하인데도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젖은 석탄 냄새, 녹슨 쇠 냄새, 그리고 오래 닫혀있던 방에서만 나는 냄새. 사람이 오래 머물렀던 자리 같은 냄새였습니다. 남자는 입김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전등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문 앞에 도착했지요. 다른 문들과 달랐습니다. 두꺼운 철문, 바깥에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문 손잡이만 유난히 깨끗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계속 만졌던 것처럼. 왜였을까요? 이미 버려진 공간인데 남자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귀를 문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정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끌리는 소리, 천천히 바닥을 스치는 소리. 남자는 바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숨소리가 짧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문 쪽을 봤습니다. 사람은 이상합니다. 도망치고 싶으면서도 끝까지 확인하려 하지요. 그 문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전쟁 말기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특정 인원들을 지하시설로 이동시켰다. 그뿐입니다. 누구였는지, 왜 이동했는지,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 수백 명의 기록이 그렇게 한 줄로 사라진다는 게. 남자는 손전등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아래 틈, 아주 얇은 틈 사이로 무언가 끼어 있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오래된 메모 조각, 젖어 있었지만 몇 글자는 읽을 수 있었지요. 아직 살아. 거기서 문장은 끊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하역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툭, 툭, 툭. 왜 그런 말을 남긴 걸까요? 누가 쓴 걸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남긴 걸까요? 그는 다시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죽은 금속처럼 차가웠지요. 그런데 아주 잠깐 문 안쪽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전등 불빛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한 번뿐이었습니다. 이후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소리보다 침묵을 더 견디지 못하니까요.
그는 결국 자물쇠를 만졌습니다. 녹이 많이 슬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굳지는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누군가 건드렸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안에서 계속 흔들었던 걸까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공구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멀리 어딘가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늘 방향 감각이 흐려집니다. 소리도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지요. 자물쇠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짧은 금소금. 그 순간 남자는 갑자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 바로 방금까지 계단 위에 서 있다 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드는 걸까요? 전쟁이 끝난 도시에서는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유령처럼 걸어 다녔기 때문일까요? 그는 다시 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철문은 바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오래 버틴 공기가 문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오래된 먼지 냄새, 젖은 첫 냄새, 그리고 희미한 야풍 냄새. 남자는 손전등을 안으로 비췄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이 너무 약했습니다. 잠시 후 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또 침대, 좁은 철제 침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병실 같기도 했고 임시 수용소 같기도 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담요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어떤 것은 누군가 급하게 일어난 것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침대 하나 위에만 아직 컵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녹슨 금속컵 안에는 말라붙은 검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방 끝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칠판이 있었습니다. 독일어 문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기다려라. 딱 그것만. 누구를 기다리라는 걸까요? 구조를? 명령을? 아니면 끝을? 남자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발밑에서 종이 하나가 구겨졌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내렸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아이 셋이 웃고 있는 사진.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그 아래 짧은 문장이 더 적혀 있었지요. 우리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만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상에서는 바람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멀리 어디선가 사이렌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하 안쪽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사람이 떠난 공간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직 누군가 숨을 참고 있는 공간 같았습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방 가장 안쪽을 비췄습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었습니다. 더 작은 문, 그리고 그 위에 적힌 문장. 절대 열지 말 것. 그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문 아래에는 누군가 안쪽에서 긁어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길게, 여러 번. 마치 누군가 계속 밖으로 나오려 했던 것처럼. 그날 이후 그 남자가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폐쇄 기록 끝에 이상한 문장 하나가 추가되어 있었지요. 역 내부 재봉쇄 완료. 그뿐입니다. 누가 봉쇄했는지, 왜 다시 닫았는지, 그 안에 무엇이 남아 있었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도시 사람들도 더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전쟁이 끝난 뒤의 사람들은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베를린 어딘가에는 지도에서 사라진 계단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내려가지 않는 계단, 밤이면 바람 소리가 올라오는 계단, 그리고 오래된 철문 하나, 아직도 잠겨있는 문. 그 안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아직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